내가 딸을 찾을 자격이 있니? 넌 아이를 버린 여자야. 정숙이 40년의 분노를 터뜨렸다. 난 내 자리를 대신한 게 아니라 버려진 생명을 지킨 거다. 각서를 내밀며 진실을 폭로했다. 선영은 흔들리며 변명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때 윤희가 오열하며 일어섰다. 저를 키운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분이 진짜 엄마예요. 윤희. 울음 섞인 선언에 모든 갈등이 끝났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작은 주택가 골목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78세 김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작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정숙은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우리 윤희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43살이 되도록 결혼을 미뤄온 딸 윤희가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딸의 결혼식에 어울리도록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죠. 정숙의 마음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윤희를 키우며 보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6.25 전쟁 고아 출신이었고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윤희는 겨우 5살이었죠.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 정숙은 시장 통닭집에서 일하며 윤희를 공부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냄새가 몸에 벨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윤희만 보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윤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숙은 무릎에 앉혀놓고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딸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참고서를 사주기 위해 돈을 모았고 윤희가 대학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엄마는 글을 잘 모르지만 내가 공부하는 건 좋아해. 열심히 하렴. 그런 정숙의 정성이 통했는지 윤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정숙은 윤희가 상을 받아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거든요. 고생 끝에 교사가 된 우리 윤희. 이번 결혼으로 행복만 남아야지. 정숙의 속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정숙의 기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신랑감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랑은 은행에 다니는 공무원이었고 예의 바르고 성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집에 인사를 왔을 때부터 정숙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켠에는 늘 작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속삭이는 말들 때문이었죠. 정숙이네 윤희, 남편 집안에서 데려온 아이라면서 그래도 정숙이가 잘 키웠지. 친딸처럼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나? 사랑으로 키운 게 진짜 부모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희를 친딸보다 더 사랑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데려온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숙 자신도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간혹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을 흐렸거든요. 정수가 이 아이는 내 피는 아니야. 하지만 꼭 지켜줘.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었죠. 정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였든 그렇지 않든 윤희는 자신이 키운 소중한 딸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정숙은 방 안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윤희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는 사진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사진을 넘겨보며 정숙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작고 약했던 윤희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윤희의 행복한 출발을 축하해주는 것만 생각하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에게 윤희는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도착합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텔 웨딩홀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며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는데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윤희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희는 그야말로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빛이 났죠. 엄마 오셨어요? 윤희야,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정숙은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희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 안은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윤희와 함께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도왔습니다. 베일을 정리해주고 드레스에 주름을 펴주며 정숙은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윤희야, 긴장되니? 조금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윤희의 말에 정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곧 윤희는 다른 가정의 며느리가 되어 자신의 곁을 떠날 텐데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죠. 신부님, 준비 다 되셨나요?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알려주었습니다. 정숙은 윤희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윤희야, 행복해야 한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아요, 엄마. 사랑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신부 어머니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예식장 앞쪽 특별석에 앉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볼 줄은 몰랐거든요. 주변에는 신랑 측 가족들과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윤희가 신부 입장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윤희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지만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컸구나. 우리 윤희. 신랑과 신부가 단상에 올라서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자신이 소개될 차례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먼저 신부의 어머니 두 분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일어서려던 순간 예식장 뒤쪽에서 세련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9세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숙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여성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윤희의 친어머니입니다. 선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했고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래전 사정이 있어서 윤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자리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하객이 황급히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난 40여 년 동안 윤희를 키우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상 위에 윤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랑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윤희야, 엄마가 왔다. 내 결혼식에 빠질 수 없었어. 선영이 윤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윤희의 표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희가 완전히 놀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신부 어머니가 2명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키운 분은 누구지? 정숙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자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신부의 두 어머님을 모시고 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관심은 온통 이 기이한 상황에 쏠려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보다 두 어머니가 더 화제였죠. 정숙은 식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럼 지난 40여 년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선영은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는 듯이 말이죠. 때때로 윤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선영은 자연스럽게 윤희 옆에 섰습니다.
정숙은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어머님들 함께 찍으시죠. 사진사의 말에 정숙과 선영은 윤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섰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거든요. 결혼식장을 나서며 정숙은 윤희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선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동네에서 온 지인이 정숙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좀 놀라긴 했지만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정말 자신의 딸이 아닌 건가요? 그럼 지난 40여 년간 쏟은 사랑과 정성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피로연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된 후 정숙은 윤희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정숙을 따라왔습니다. 호텔 한쪽 조용한 라운지에 앉은 정숙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저 여자가 무슨 말이냐? 친어머니라니. 정숙의 말에 윤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다는 거니? 저분이 이선영 씨가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라니요? 그럼 윤희가 그동안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였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쯤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버릇들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윤희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윤희가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니? 그 사람 말을?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가끔 제가 데려온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윤희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들이 윤희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았거든요. 윤희야,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였든 그렇지 않든 말이야. 알아요, 엄마.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정숙은 윤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알고 있었니? 윤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에 오고 싶다고.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정숙은 윤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보였거든요. 윤희야, 엄마한테 정직하게 말해줘. 정말 오늘 갑자기 온 거니? 윤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사실 허락했어요. 결혼식에 와도 된다고. 정숙은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니?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궁금했어요. 저를 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저를 버렸는지도. 윤희의 말에 정숙은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윤희에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선영이 라운지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윤희야, 여기 있었구나. 사진 찍을 시간인데 찾고 있었어. 선영은 정숙을 힐끗 보더니 윤희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정숙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선영입니다. 윤희의 친어머니예요. 선영이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 같았죠. 윤희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랐네요. 선영의 말에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임시로 아이를 맡아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잘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낳은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정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혈육의 정은 다르잖아요. 윤희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선영은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 눈빛이 정말 나를 닮았구나. 성격도 그렇고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윤희와 닮은 점들을 찾으며 기뻐했는데 그것들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윤희의 말에 정숙과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남편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숙아, 이 아이, 내 피는 아니야. 하지만 꼭 지켜줘.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윤희에게는 정말 친어머니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정말 무엇이었던 걸까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정숙은 집에 혼자 남겨진 채로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남편의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는 남편이 남긴 몇 안 되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들어서 건드리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윤희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윤희는 집안 사정으로 우리가 맡게 된 아이다. 자세한 사정은 말할 수 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라는 것만 알아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부모가 되어달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편지들도 뒤졌지만 윤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숙은 답답한 마음으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윤희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윤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윤희를 안았을 때의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때는 어떤 사정으로 온 아이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한편 윤희의 신혼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하루 앞두고 선영이 찾아온 것입니다. 윤희는 당황했지만 선영을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선영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윤희의 말에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내가 허락했을까? 아마 정숙 씨가 반대했을 거야. 선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살게 되었구나. 신랑도 괜찮은 사람 같고, 역시 내 딸이야.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인가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알잖니. 내 성격, 내 눈빛, 다 내 피를 닮았다는 걸. 선영은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갓 태어났을 때야. 봐, 눈빛이 똑같지? 윤희는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은 점이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버리셨어요? 윤희의 질문에 선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렸고 미혼모라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거든. 선영은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유학을 간다고 했어. 결혼은 나중에 하자고. 하지만 연락이 끊어졌지. 혼자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럼 왜 이제 와서 찾으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야 후회가 됐어. 내가 낳은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했고, 이제는 당당히 내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거든. 선영은 자신의 명함을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내 집안 피 덕분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가 많았거든. 선영의 말에 윤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혈통 때문이라니요. 정숙 씨가 널 잘 키워준 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진짜 엄마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윤희는 불안했습니다. 선영의 말에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법적으로도 내 권리를 찾고 싶어? 입양 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테고. 넌 여전히 내 딸이야. 윤희는 놀랐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한다니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정숙 어머니예요. 하지만 널 낳은 건 나야. 그 차이를 모르겠니? 선영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지금까지 정숙 씨와 살아온 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할 때야.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사람과 키워준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선영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혼자 남겨진 채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윤희야, 신혼여행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엄마, 죄송해요. 어제 일로. 윤희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윤희야.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엄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자세히 이야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래, 천천히 하자.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진실을 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윤희가 신혼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채소 가게 앞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정숙 씨, 신문 보셨어요? 단골 생선가게 사장이 정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신문 말씀이세요? 정숙이 물어보자 사장은 망설이다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판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거든요. 친딸 찾기 나선 생모, 40년 만에 재회 요구.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정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사 옆에는 선영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40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딸을 다른 가정에 맡겼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친권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딸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결혼했다고 알려졌다. 정숙은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이 언론에까지 이 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사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양육권자가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키웠다며 정당한 친권 회복을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아이를 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어서 집에 가서 쉬세요. 주변 상인들이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많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친딸을 되찾고 싶습니다. 40년 전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을 이제는 바로잡고 싶어요. 선영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었죠. 법적으로도 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입양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친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집 앞에까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정숙 씨, 이선영 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키우신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커튼을 닫고 집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교회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숙이 오랫동안 다닌 교회였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집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 그래도 40년 동안 잘 키우셨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니.
정숙은 교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윤희의 신혼여행지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윤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이선영 씨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뭐라고? 신혼여행지까지? 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를 만났어요. 언론도 함께 왔더라고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방해하다니 선영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 반응은 어떠니? 많이 당황스러워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신랑 부모님도 연락 오시고 난리예요. 윤희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고 있었거든요. 윤희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윤희의 신혼여행 현장까지 보도했습니다. 선영이 윤희를 끌어안으며 내 딸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왔고 당황한 윤희와 신랑의 모습도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신부 친엄마, 버려진 딸 찾다 40년 만에 재회. 그러나 복잡한 감정.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관련 기사들이 넘쳐났고 댓글들도 다양했습니다. 친엄마가 나타났으면 돌려줘야지 40년 키운 정이 있는데 너무하다 법적으로는 친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 달라는 게 말이 되나? 정숙은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정숙이 일했던 통닭집 사장도 난처해했습니다. 정숙 씨, 요즘 손님들이 자꾸 그 일로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숙은 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굴욕을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힘든 것은 윤희가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온 윤희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윤희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선영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며 정숙을 마치 아이를 빼앗은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숙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선영은 계속해서 언론에 출연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정숙은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였던 박노인의 번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노인은 변호사였고 남편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혹시 윤희에 대한 더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신가요? 저 김정숙입니다. 아, 정숙 씨.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힘드시겠어요. 박노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윤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시죠.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집으로 오세요. 정숙은 서둘러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85세의 박노인은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박노인은 정숙을 맞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윤희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정숙의 말에 박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사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털어놓았거든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윤희는 정말 선영 씨가 낳은 아이가 맞아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정말 남의 아이를 키운 건가요? 아니에요, 정숙 씨. 들어보세요. 박노인은 과거의 기억을 되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당시 20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부모님은 엄격한 분들이셨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고 선영 씨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희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선영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건가요? 처음에는 입양기관에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했고 아이의 장래가 걱정됐죠.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신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선영 씨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임시로 맡겠다고. 임시로요? 네, 처음에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선영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시 데려가기로 했었죠.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선영 씨는 연락을 끊었고 당신들은 윤희를 친딸처럼 키웠죠. 그럼 선영 씨는 왜 연락을 끊었나요? 박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숙 씨, 사실 선영 씨는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말이에요.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왜 아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이제는 당당히 딸을 인정할 만큼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노인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숙 씨, 사실 선영 씨는 중간에 한번 윤희를 보러 온 적이 있어요. 윤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죠.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당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영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대요. 정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 남편이 거절했어요. 선영 씨에게 이미 아이를 포기했으니 이제 와서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박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영 씨는 윤희가 잘 자란 모습을 보고 만족해했대요. 하지만 데려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갔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도 포기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숙은 점점 분노가 커졌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윤희를 버렸다 찾았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지금 선영 씨가 하는 말들은 거짓말인가요?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의 일부만 말하고 있는 거죠.
박노인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사실 윤희는 선영 씨가 버린 아이예요. 그땐 미혼모라는 낙인이 무서워서 포기한 거고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남의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버려진 생명을 지킨 거군요. 맞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윤희는 제대로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박노인은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숙 씨, 법적으로도 선영 씨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요. 아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거든요. 각서요? 네, 당신 남편이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선영 씨가 직접 쓴 각서 말이에요. 정숙은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그런 문서가 있다면 선영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정숙은 박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윤희를 찾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박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서둘러 남편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과 옷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디어 침실 옷장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숙의 눈에 띈 것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선영의 필체로 쓰여진 각서였습니다. 나 이선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김정숙, 김동수 부부에게 내 딸 윤희를 맡깁니다.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983년 3월 15일 이선영. 정숙은 그 각서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선영이 스스로 윤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이선영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신랑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윤희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숙은 각서를 챙겨서 서둘러 윤희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선영과 직접 대결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희의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윤희와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윤희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 오셨네요. 선영은 정숙을 보며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윤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정숙은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정리합시다.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각서를 꺼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정숙이 각서를 펼쳐 보이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당신이 직접 쓴 거잖아요. 윤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약속한 각서 말이에요. 윤희와 신랑도 놀란 표정으로 각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윤희에게 각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윤희야, 이 사람은 너를 버린 거야.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포기한 거라고. 선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렸고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딸을 찾을 자격이 있어요?
넌 세상 눈치에 아이를 버린 여자야. 난 내 자리를 대신한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린 거예요. 선영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윤희를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이라고요? 정숙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윤희가 아플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갈 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한번 윤희를 보러 왔었죠? 그때도 데려가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권리를 주장해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준비요? 웃기지 마세요. 정숙은 선영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고 이러는 거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딸을 인정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선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윤희가 그리웠어요. 항상 궁금했고, 그리웠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각서까지 써가며 포기했냐고요. 그때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분 그만해요. 윤희는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선영 씨, 제가 당신의 딸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무슨 말이니?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분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윤희는 정숙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40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아플 때 간병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를 키운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매일매일 쌓인 정성과 희생이었고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야, 나도 너를 사랑해. 너를 낳은 건 나야. 낳는 것과 키우는 것은 달라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낳았을지 모르지만 키운 건 이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정숙 엄마 덕분이에요. 윤희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준 분이 진짜 엄마예요. 정숙은 윤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윤희야. 선영이 마지막으로 윤희를 불렀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발. 선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패배감이 역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 나도 어리석었나 봐. 선영은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떠난 후 윤희의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정숙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흔들렸던 거, 엄마를 의심했던 거. 정숙은 윤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윤희야. 내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해.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처음부터 한 분뿐이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신 분. 윤희의 말에 정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선영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 저예요. 이선영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선영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치장도 없고 얼굴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윤희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제 욕심이었죠.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윤희를 포기한 것도 지금 다시 찾으려 한 것도 모두 제 편의에 따른 거였어요.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윤희에게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진짜 엄마는 당신이라는 것을. 정숙은 선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버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선영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윤희가 이렇게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된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선영 씨, 앞으로는 윤희를 방해하지 않을게요. 당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지 않겠어요. 선영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윤희에게 전해주세요. 진짜 엄마는 당신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선영이 떠난 후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정숙의 일상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윤희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윤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특별 수업이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윤희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혈육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윤희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맞는 답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조금 달라요. 윤희는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살아낸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도 그걸 최근에 배웠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신 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윤희는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매일매일 밥을 해주시고 아플 때 간병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신 분이죠. 교실 뒤에서 듣고 있던 정숙은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쉬워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 되거든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입양된 아이들도 진짜 가족인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특별한 가족일 수도 있어요. 선택받은 사랑이니까요. 윤희의 대답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숙은 윤희와 함께 학교를 나왔습니다. 윤희야, 좋은 수업이었어. 엄마 덕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숙은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후회 안 하니? 선영 씨를 거절한 거. 윤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요. 제 선택이 맞았어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궁금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엄마라는 게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멀리서 윤희와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심이나 질투가 아닌 미안함과 축복의 마음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정숙과 윤희도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선영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엄마, 저분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거예요. 윤희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정숙은 윤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다. 윤희는 내 딸로 살았고 앞으로도 내 딸일 거야. 정숙의 속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긴 혼란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과 윤희가 바로 그런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희는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채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줄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새로운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